안녕하세요, 베스림입니다. 지난번 몇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조디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디액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포함한 총 9개의 행성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하늘의 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디액을 평소 때는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칼라푸르샤, 우주적인 인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조디액이 360도 둥근 공간이죠. 그것을 12개의 동등한 공간으로 나눠서 각 공간이 그러면 30도가 되죠. 그 공간이 이 칼라푸르샤 우주적 인간의 각자 다양한 신체 부분에 해당을 한다고 그렇게 분담을 시켰어요. 자, 첫 번째 공간이 산양자리 에리스죠. 그 산양자리는 칼라푸르샤의 머리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공간은 황소 토러스인데 얼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인데 그것은 우리의 목, 어깨 그리고 팔, 손까지 해당이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캔서 개자리인데 그 캔서는 가슴에 해당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사자자리인데 그 리오 사자자리는 우리의 복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버고 처녀자리인데 그 처녀자리는 우리의 대장과 소장 등이 있는 아랫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리브라 천칭자리인데 그 천칭자리는 삼각형 골반 꼬리뼈를 포함한 그 삼각형 골반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스콜피오 정갈자리인데 그 정갈은 우리의 성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세지테리어스 입마자리인데 그 입마자리는 우리의 엉덩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캐프리콘 악어자리인데 캐프리콘은 칼라푸르샤의 허벅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가 물병자리인데 그 어쿼리어스 물병자리는 무릎을 포함해서 우리 아랫다리 종아리까지 아랫다리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12번째가 물고기 자리인데 그 물고기 자리는 우리의 두 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게 평소 때는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조디액이 나라는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난 조디액이 나의 호로스코프 출생 차트가 되는데요. 자, 내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오고 있던 사인이 어떤 사인이었냐에 따라서 나의 첫 자리 라그나 상승궁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상승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가진 그 의미대로 거기에 걸맞는 뚜렷한 개성이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한눈에 들어오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자,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던 사인이 에리스, 그러니까 라그나가 상승궁이 산양자리인 사람은 이 산양에 가진 그런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게 되고요. 황소자리인 사람은 이 황소가 가진 그런 개성 뚜렷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서양 점성학에서는 보통 쌍둥이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베딕 점성학에서는 쌍둥이가 아니라 남녀 커플인데요. 여자는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그런 악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는 곤봉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남녀가 서로 안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제미나의 쌍둥이 자리인데,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라그나인 사람은 양면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개자리, 사자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 그림들이 가진 개나 사자가 가진 그런 특성, 뚜렷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 자리는 처녀 자리인데,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보트를 타고 있는 처녀, 아주 어린 여자인데, 결혼하기 전 여자애예요. 한 손에는 곡식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어요. 여기 어미들에 대해서 처녀자리가 가진 함축하고 있는 그 어미들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천칭자리, 저울로 상징이 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정갈자리, 그러니까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게 정갈이 여덟 번째인데, 정갈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이 정갈이 가진 어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임마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보통 서양 점성학에서는 사수자라고 하는데, 임마자리 반인 반마죠. 그러니까 몸의 절반은 사람이고 몸의 절반은 말인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임마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이 그림이 어미하게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열 번째 자리가 악의자리 캐프리콘인데, 악의인데 얼굴은 사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진짜 악어가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게 신비로운 동물인데, 얼굴은 사슴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악어 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프리콘이 상승궁인 사람, 라그나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선해요. 좀 순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몸은 캐프리콘 악어 자리죠. 그런데 신체적인 부분은 이 악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물병 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자, 물병은 이렇게 물로 채워지죠. 그러니까 물병 자리가, 아쿠레스 자리가 굉장히 휴머니스트 자리고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그런 자리인데, 자,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빈 항아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물병 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은 굉장히 좀 사색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12번째 자리가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인데,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서로의 꼬리 부분을 물고 있죠. 그래서 상승궁이 물고기인 사람은 좀 우유부단하고 좀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이 외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들이 각 사인마다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각자 사인들을 따로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승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상승궁 이름이 의미하는 그 특성들을 뚜렷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디에게 나라는 사람의 출생을 통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고난 출생 차트 호로스코프입니다. 그 호로스코프에서 라그나가 결정되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조디의 위를 회전하고 있던 행성들의 위치도 결정되어지는데요. 그 행성들이 출생 차트 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읽는 것이 바로 점성학입니다. 행성들을 영어로는 플라넷 그러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라하라고 그래요. 그라하의 뜻은 잡아채다,
우리를 꼭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출생 차트 위에 분포되어 있는 그 9 그라하들은 우리의 영혼이 가진 정체적인 카르마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카르마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카르마의 뜻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로서요. 행위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단어로서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즉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그런 인과 법칙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러한 카르마를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고요. 카르마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행위를 나타내는 어떤 법칙을 나타내는 그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카르마의 집합체를 9 그라하들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카르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진 집합적인 카르마, 정체적인 카르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숙명적인 카르마가 있어요. 그것을 프라랍다 카르마라고 하는데 우리의 노력,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카르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카르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야마 카르마입니다. 9 그라하들은 이렇게 3단계적인 카르마들을, 정체적인 카르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 차트에서 9 그라하들은 우리의 영혼이 가진 정체적인 카르마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카르마들을 현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카르마 효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베딕 점성학에서는 다샤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샤 시스템은 우리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대운, 중운, 소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인도 점성학에서는 다샤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들이 지배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그 행성이 함축하고 있는 카르마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샤인 거죠. 이러한 다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샤 시스템이 빔쇼타리 다샤 시스템입니다. 이 빔쇼타리 다샤 시스템에서는 총 9개 행성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지배하는데 총 1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이 원래 120년이지만은 120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성이 지배하는 시간은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행성의 시간도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행성의 시간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다음 생에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행성들이 차례대로 지배하는 행성들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투 다샤가 있고 케투 다샤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성이 지배하는 금성 다샤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는 달이 지배하는 시간, 화성이 지배하는 시간, 라후가 지배하는 시간, 목성, 토성, 수성이 지배하는 이 순서, 행성들이 지배하는 순서, 다샤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샤에서 시작하느냐, 어느 다샤를 경험하고 어느 다샤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이 지배하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보세요. 케투가 지배하는 시간은 7년이고 금성이 지배하는 시간은 20년,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은 6년, 달이 지배하는 다샤는 10년, 화성이 지배하는 다샤는 7년, 라후는 18년, 목성은 16년, 토성은 19년, 수성은 17년 이런 식으로 한 행성이 지배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행성을 다시 이렇게 5단계로 5레벨로 나누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행성들은 총 하나의 초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지배하는 시간 올 때마다 하나의 초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를 태우게 만드는 것이 아래에 있는 그 심지가 바로 우리가 타고난 까르마인데요. 그러니까 케투가 지배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그 케투가 우리 차트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까르마를 태우게 되는 그런 다샤인 거고요. 금성이 지배하는 다샤가 오게 되면은 금성이 상징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 까르마를 태우게 되는 그런 다샤인 거고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그 초를 태우게 되는 것이 바로 빔쇼타리 다샤 시스템입니다.